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샤르라는 외계 존재, 쉽게 말하면 외계인이죠. 외계인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바샤르이 전하는 메시지를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채널링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채널링은 어떤 외부 존재 또는 나의 상위 자아와 연결돼서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 존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의 생각을 통해서 받는 거거든요. 약간 텔레파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파수를 어느 정도 맞추고 그 존재의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의 이제 같은 중간에서 만나는 느낌? 그래서 같이 연결이 되면은 텔레파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존재가 하는 생각을 내가 동시에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한 사람처럼. 그거를 이제 채널링이라고 하는데 바샤르라는 외계 존재를 채널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럴 앙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바샤르이 전달해야 할 메시지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본인의 언어로, 그 사람은 이제 영어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그 바샤르이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의 것, 이 지구의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명쾌하고 근데 동시에 너무 지혜로워요. 그 존재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수준이. 그래서 그냥 저는 바샤르의 영상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럼 볼 때마다 그냥 막 막 이러면서 보거든요. 그냥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이 지구의 것이 아닌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바샤르의 가르침을 실제로 많이 듣고 그 존재의 파동에 동조하면서 저도 진짜 많이 깨닫고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긍정적인 상태를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바샤르이 메인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바샬 포뮬라라고 해가지고 5가지 스텝이 있는데 그게 우주의 법칙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 5가지 스텝을 따르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현실을 항상 창조할 수 있고 애쓰지 않고 흘러가는 그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동시성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알아서 나한테 찾아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찾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자동으로 막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가 사실 자연스러운 원래 우주의 상태이고 그거를 가장 빠르게 작동할 수 있는 매뉴얼이 바샬 포뮬라라고 해서 그 5가지 스텝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데럴 앙카 그 채널을 하는 그 분이 영어를 하는 분이다 보니까 이 바샬 포뮬라를 검색도 해보고 했지만 한글로 되어 있는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대로 된 자료가. 근데 그 내용이 너무 핵심적이고 좋은 거라서 제 주변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걸 그냥 한번 찍어서 올려봐야겠다 생각해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5가지 스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샤르는 외계인이잖아요. 근데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존재한다고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이 우주가 진짜 무한하잖아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행성들이 막 몇 조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그 무한대의 우주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지구밖에 없다? 저는 그게 좀 오히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외계 존재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외계인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바샤르이라는 존재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되면은 최고잖아요. 그냥 내 삶에서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내 삶 속에서 그걸 통해서 도움을 받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면 그냥 다 아니에요? 그게 전부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 지혜롭고 심플하고 단순하고 근데 파워풀하니까 효과적이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더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공유를 합니다.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래서 일단 5가지 스텝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나의 가슴이 설레는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예요. 첫 번째, 내 가슴이 시키는 일, 내 가슴이 가장 설레야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일을 하다가 저는 그렇거든요. 일을 하고 있다가 뭔가를 막 작성하고 있다가 회사에서는 좀 그러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을 하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산책을 하고 싶어요. 막 산책하는 게 너무 하고 싶어. 그게 막 너무 이제 심장이 뛰는 일이에요. 막 너무 설레. 이거를 하면은 지금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일에 막 집중하고 있었고 막 이거를 당연히 저도 막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내가 지금 이걸 내려놓고 막 산책을 해도 되나?
이런 걱정 당연히 올라오는데 그래도 이 포뮬라를 기억을 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산책을 가요. 그리고 산책 막 그걸 제가 막 두세 시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10분만이라도 충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산책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요. 그리고 그 걷는 행위가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원했던 거니까. 그래서 뭐든지 간에 그냥 지금 내 가슴이 설레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되게 마이너한 거, 막 엄청난 큰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아까 저처럼 그냥 산책하는 거. 아니면 진짜 그냥 일어나서 커피를 끓여서 그 커피 향을 마시는 거. 그거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눈 뜨자마자 뭔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커피를 마시고 싶어. 그냥 그거예요. 아니면은 뭐 책을 읽고 싶어. 아니면 뭐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어. 아니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싶어. 아니면 뭐 과자를 먹고 싶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진짜 누워서 멍 때리고 싶어. 그냥 뭔가 내가 중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 되게 설레는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이 그 열정을 따르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는 거. 내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스텝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다. 그게 뭐냐면 내 열정이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두려움에 지금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서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 열정이 식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책 읽는 거였다면 책을 읽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흥미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멈추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 내 열정이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때까지 한다가 두 번째 스텝이고, 세 번째는 결과는 신경 쓰지 않는다예요. 내가 내 열정을 따르는 일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펼쳐지는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그냥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데, 판단 없이.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어떤 현실이 창조되든지 긍정적으로 사고를 한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제가 감정 코칭을 할 때도 사실 이게 내 마인드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방향으로만 계속 사고를 해요. 이게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게 되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결과를 계속 상상하고 감정도 그에 따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막 조급하고. 근데 사실 우리는 선택권이 있어요.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어떤 태도로 얘를 받아들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내가 행복해질 거야.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바깥에 일어나는 일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반대예요. 어떤 일이 펼쳐지던 간에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게 더 중요한 거고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던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 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4번이 결국에는 그거예요. 어떤 일이 펼쳐지던 간에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펼쳐졌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나한테 왜 일어났을까? 이 상황은 나한테 어떤 걸 알려주려는 걸까? 나는 여기서 뭘 배워야 하는 걸까?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배워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상황 탓을 하고 원망하고 뭐 또 비교하고 또 자책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번 깨어나서 잠깐만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을 내가 왜 창조한 걸까? 이 사건은 나한테 뭘 알려주려는 걸까? 이런 식으로 이 회로를 바꾸는 거죠. 원래는 계속 이쪽으로만 흘렀던 거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의 뇌도 그쪽으로 이제 생각하게 돼요. 계속 그렇게 흐르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하라는 게 네 번째 스텝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나의 무의식적인 신념을 계속 꾸준히 탐색하라라는 거예요. 찰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 어떤 감정이든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 감정은 그 밑에 내가 뭔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감정이 있으려면 내가 뭔가가 실제라고 이게 맞다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믿고 있거든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치가 없다. 이거를 진짜 그 뿌리 깊은 무의식 속에 이 신념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무가치하다고. 근데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두려움 있잖아요. 내가 뒤처질까봐 두려운 거. 아, 나 이러다가 뭐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계속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이제 버려지면 어떡하지? 이런 모든 두려움들 있잖아요. 두려움, 걱정거리, 고민거리들. 그게 이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라는 믿음. 이 믿음이 없었으면 애초에 그런 감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뿌리니까. 이 뿌리에서 다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거는 그에 응하는 신념이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찾으면은 얘네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뿌리를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 5번째 스텝은. 이 뿌리, 근원, 진짜 근원을 탐색해서 그걸 찾고 그게 비합리적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나는 이거를 진짜 원하나? 이걸 스스로 물어보고 아니라면은 걔를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내려두고 가는 거죠. 새로운 신념을 탑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5번째 스텝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내 가슴이 설레는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 두 번째,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다. 내 열정이 유지될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펼쳐지던지 간에 그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다. 고집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네 번째, 어떤 결과가 펼쳐지던지 간에 그거를 긍정적으로 활용한다. 5번째, 내 안에 어떤 무의식적인 신념이 있는지 계속 탐색한다. 이게 바샬이 말해주는 5가지 포뮬라고 그냥 이거를 계속 따르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동실성에 의해서 애쓰지 않고 흘러가는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막 열심히 해야 한다. 그리고 미리 계획해야 한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다 반대되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너의 가슴이 뛰는 일을 하라. 그거를 하고 싶을 때까지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되게 중요한 스텝들,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고 그걸 판단하지 말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그거를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어떻게 해야 내 삶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뭐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서 엄청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머리를 쥐어 짜는 행위잖아요. 근데 거기에 답이 있지 않다는 거죠. 내 가슴을 따르는 일이 가장 빠른, 쉽게 성공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포뮬라를 우리가 진짜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운영하는 그 이너셀프 커뮤니티에서 저희가 매일 하는 미션 중에 하나가 내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거를 이제 사진 찍어서 인증하는 걸 하거든요. 근데 진짜 사소한 것들이에요. 산책을 해서 사진 찍어서 자연 풍경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뭐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원래 피곤해도 억지로 지하철 타고 갈 거를 택시를 타고 간다거나, 그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카페에 간다거나. 저는 이런 것도 하거든요. 지도에서 첫 번째 보이는 카페를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말도 안 되게 내가 원했던 조건들이 다 충족이 돼. 직감에 맡기는 훈련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내 직감에 맡기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직관력이 강해지거든요, 실제로. 그럼 직관력이 강해지면은 엄청나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단번에 아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게 내 길이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를 따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내 직감을 되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그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너셀프 모임에서 그거를 하고 있고,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의식 신념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의식 일지를 쓰는 거고, 다 같이 했을 때 또 힘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통해서 아, 저런 것도 있었네, 내가 몰랐던 거를 깨닫기도 하고, 뭔가 다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이너셀프에 들어오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모임 항상 열려있고 또 1기부터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계셔서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이게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조금 더 우리가 더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더 열려 있어서 이 세상에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답이 무한하게 있구나. 이 세상에 되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가능성을 마음껏 누리면서 되게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샤르에 대한 책도 있거든요. 가슴 뛰는 일을 하라. 그 책도 읽고 있는데 내용이 엄청 좋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